고양이 주인이 한참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는 고양이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고양이가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해결이 안 되나요? 근데 그때 그 도움을 줬던 친구는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고양이 주인이 오랫동안 고양이를 찾지 않았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돌려주면 다시 유기될 수도 있다. 네, 다시 유기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능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아는 사람 너무 화났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가 좀 데려가지.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이죠. 연말에 사소한 취향 출간하신 김학찬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작품을 내셨는데 실제로 그 작품들 리스트로는 좀 오랜만이죠. 네, 소설집으로는 처음이고요. 첫 소설집이고 그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단편들을 테마 소설집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활동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검색했을 때 권수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많더라고요. 네, 저는 문예지 발표보다 오히려 테마 소설집 발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한 반반? 그래서 좀 실제보다 좀 더 많이 좀 검색돼서 나와서 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수록 작품 중에 하나를 표제작으로 하고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수록된 작품, 프로포즈라는 작품에서 나온 문장을 제목으로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포즈라는 작품이 글자 위에 다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때도 역시 소설 도쿄라는 이제 앤솔로지에 참여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았던 청탁이 일본을 배경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나 써달라 해서 그때 그러면 하루키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일본 소설에 대해서 방점을 많이 찍으니까요. 하나 차용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진짜 그 소설을 써서 나중에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그때 진짜 쓰면서 좀 더 뭔가 아내에게 좀 강조하려는 네. 실제 프로포즈는 이 소설 발표하고 한 1년 뒤에 했는데 어쨌든 아내한테 소설로 프로포즈 한다. 멋지네요. 네. 그러면서 원고료는 제가 챙기고. 정말로 하루키를 우연이라도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소설을 보지 않았을까요? 비밀인가요? 네. 그리고 하루키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네, 어디에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아하시나요? 하루키 작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뭔가 오래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느 순간 이후로 하루키라는 작가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어요. 어떤 시기, 이 시점. 그쵸. 이게 제가 발표한 거 없이, 그러니까 활동을 더디게 하면서 시간만 먹다 보니까 어떤 시간을 넘어서 쓰는 작가들에 대한 경외심이 그쵸. 남달라요. 그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하루키가 나이로 계산하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작품을 계속 쓰고 발표하고 그 자체가 점점 더 무겁게 쓰잖아요. 치밀하게 쓰고.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제목이 사소한 취향인데 저 제목 보면서 그 프로포즈에 방점을 찍으셔서 들었던 생각은 아니고 이 사소한 취향의 무게는 사소한에 있을까 취향에 있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썼는데 제가 그냥 그런 걸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궁금해하나 약간 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쓸데없는 궁금증이 있어요. 정확하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사소한 걸 좋아하고 좀 아주 무거운 것보다는 좀 작은 이야기들을 갖다 쓰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또 대작에 대한 욕망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한 방 내지는 뭔가 하나를 좀 정말 그래도 묵직하게 쓰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야가 있어가지고 그 반반이 있어서 사소한 취향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소하지 않은 걸 의식한 제목 같고 네. 그 고양이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이게 유기묘 입양하게 된 사람 얘기잖아요. 네. 이거 너무 독특한 게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거 그 아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나라면 저 제목을 못 짓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나라면 제목을 아는 사람이라고 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그 묘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동시에 고양이에 대해서 되게 버거워하는 것처럼 쓰지만 보면은 고양이 혹시 길러보신 적도 없으신가요? 네. 근데 굉장히 길러보신 분 같은 디테일이 있어요. 감정이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 네, 싫어하진 않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3일인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 소설하고는 좀 달랐는데, 제가 어디 레지던시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고양이를 하나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여기 나왔던 다른 아는 사람에게 이제 그때는 소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그 고양이가 주인을 찾아가긴 했는데 또 그 사이에서 여러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에게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컸죠. 여러 가지 그때 처음으로 고양이를 아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한 번도 이제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 뭔가 같이 지낸다는 것,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던 고양이, 강아지 등이 정말 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도 했고, 왜냐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고양이 주인이 한참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는, 고양이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고양이가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해결이 안 되나요? 근데 그때 그 도움을 줬던 친구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고양이 주인이 오랫동안 고양이를 찾지 않았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돌려주면 다시 유기될 수도 있다. 네, 다시 유기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능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아는 사람 너무 화났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가 좀 데려가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인물과 소설에서는 좀 달라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선이었고, 그런데 한 번도 고양이랑 지내보지 못한 저는 그런 시각이 좀 신선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좀 소설 쓸 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고양이 길들이면서 이렇게 나왔던 에피소드였지만 실제 이 소설집 전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 길들이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더라고요. 평소에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인가요? 저는 뭐랄까 태도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는 태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였어요. 네. 뭔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뭐 대해야 하는가 대해도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체 이야기들이 쭉 그 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길들이거나 좀 어떻게 뭔가 멀리하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소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소설일까요? 저는 첫 번째 이제 실었던 우리 집 강아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거기서는 형제간의 나오잖아요. 형제간의 내지는 가족 간의 태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기묘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형은 없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를 보면서도 가장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 닮은 존재이면서 너무 다른 존재이고 원한 존재는 아니고 뭐 누나도 저를 원한 적은 없었겠지만 그런 식의 그런 정말 쌍둥이는 아니지만 쌍둥이 같은 그런 쌍도 있고 그래서 형제관계, 가족관계 뭐 조금 확장하면 그게 결국 뭐 친구고 선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이는 독자분들이 읽으시겠지만 소설가들을 납치해서 닫힌 공간에서 소설을 쓰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갇혀있는 작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국엔 소설을 써내잖아요. 그 소설을 써내고 심지어 성공하는 작가도 생기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쓴다라는 게 뭐 어떤 현실과의 맞부딪힘 이런 것들이 소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에서 아무런 접촉 없이 소설을 쓰는 게 가능했다? 완성됐다? 그거는 그럼 사유만으로 소설이 가능하다? 저는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제 약간 사고 실험이기도 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이 막 어떻게 쓰여지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 있고 등등을 이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소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쓸 때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편리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걸 관통하는 메시지이고 또 아까 말한 일종의 사람과 사람의 태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빌려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작가들을 잡아 가두는 것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쓰려고 하는 것이 있는 자는 어떠한 데서도 그것을 자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닌 자는 점점 이제 거기서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명 인물 중에서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사실 탈락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정한 것도 뭐랄까 온전히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와 그것이 이제 아닌 자와의 차이 그리고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그 모두가 다 가지지 못하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텐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는 따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정한 것도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문체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이 문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제가 혼잣말체라고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쓰기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쓸 때 작가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줄거리를 서사 신경 쓰는 사람들, 뭐 인물 개성 신경 쓰는 사람들도. 문체는 저한테 제 방식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잣말체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왜 술자리나 이런 데서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웃겨야지 이러는 이야기는 안 웃기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툭툭 던지면서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이렇고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약간 타고 들면서 쭉 펼쳐지는 이야기체가 제일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지금부터 소설을 시작하고 지금부터 소설을 끝내겠어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스르르 끝나는 그런 방식이 제일 이제 저한테 좀 익숙하고 편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제 문체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잣말체라고 불러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김학찬 작가님에게 소설은 질문이겠구나. 소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이겠구나라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도 많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한테 있어서 소설이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소설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데서 소설의 매력이 있고, 제가 소설을 읽고 쓰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장르 자체의 변화기도 하고, 세계에 대한 변화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변화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바뀌는 소설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한번, 제 나름 방식으로 두들겨보고 싶어요. 우리 독자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소설의 감상 포인트. 10편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제 나름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괴랄하기도 한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저것을 두드려보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 소설을 읽을 때 뭔가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걸 찾기보다는 이런 식의 소설이 있구나를 갖다가 보면 좀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 사소한 취향 출간하신 김학찬 작가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작가론, 소설론 이런 게 너무 독특한 소설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 쪽으로 질문을 많이 드려서 어려운 소설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걱정인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소설입니다. 읽어보시면 즐거우실 거고요. 그러면 저희 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